자, 인천 중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역사 수업으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일본의 근대화와 대륙 침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중국의 근대화 과정 5개의 운동이 있었죠? 앞글자만 따서 태양, 변의신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중국이 근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화,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대륙 침략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요. 자, 1번. 자, 변법자강 운동은 의회 설립을 시도하는 등 의회를 설립한다 그랬죠? 정치 체제로서 무엇을 지향했다. 자, 5글자 뭘까요? 자, 그렇죠.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자, 2번째. 자,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중국 역사상 생긴 최초의 공화제 국가 4글자로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중화민국.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오늘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메이지 유신에 대한, 오늘 우리가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에 대한 전체적인 일본의 오늘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영상이어서요. 네,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도 이 영상을 떠올리면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개항인데요. 자, 우선 일본이 어떻게 개항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배경 같은 경우는 우리 알다시피 청해 아편 전쟁이 있었지? 근데 그 청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를 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형님인 국가였단 말이야. 가장 잘 나가는 국가였던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야, 서양 열강이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구나라고 일본은 서구 열강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한테 와서 무력 시위를 해요. 야, 일본 너희 문 안 열면은 지금 쳐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무력 시위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일 화친 조약. 자, 미일 화친 조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요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일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이 개항하게 되었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개항하게 되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에 그 페리 제독을 그린 그림인데 맨 왼쪽을 보면 이제 사진이고 오른쪽,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사진을 봐야 되라.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렇게 뭔가 악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몹쓸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놨지, 그치?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페리 제독을 얼마나 나쁘게 생각했는지 그 관점이 반영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부의 권위가 추락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일본이 잘 나가는 국가였는데 나름대로 이제 튼튼한 국가였는데 저 미국이란 놈들한테 깨졌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였던 막부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일본의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되겠지. 왜냐면 미국의 값싼 물품이 일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에 원래 있었던 물품들은 잘 팔리지 않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산 제품을 사면서 일본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민중들의 불만은 점점점 쌓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자,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으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의 배경. 자, 우선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일 화친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 막부의 권위도 떨어지고 일본의 경제가 망가지면서 개항에 대한 불만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와중에 그동안 좀 천대받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밑에 있을 순 없어.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자. 이 개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뒤집어 보자 라고 하면서 하급 무사 중심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수립을 위한 쿠데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전까지만 해도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어. 원래는 그 쇼군이라는 무사 집단 내 가장 우두머리가 정치를 했었는데 그 쇼군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천황, 우리의 정신적 지주인 천황을 모시자, 천황 중심의 국가를 수립하자라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쿠데타가 성공했고 결론적으로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여기서 메이지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천황이 되었던 사람의 이제 닉네임을 메이지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이지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혁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이묘, 즉 영주의 지배권을 파기하고 지방을 직접 통치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있어요, 얘들아. 근데 원래는 이 중앙은 가만히 있고 각 지방은 누가 다스렸냐면 그 지방의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던 사람이 다이묘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각 지방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이묘들은 중앙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지방에서는 다이묘가 최고였거든. 그 지방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간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자, 심지어 이 다이묘들은 자신들의 자식, 또 그 자식의 자식까지 다이묘직을 물려줬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제 메이지 정부에선 달라. 이제는 다이묘가 아니라 직접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힘은 약해지고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은 점점점 강해졌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징병제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모병제였다면 원래는 그 무사 집단들이 이제 그 병력을 관리했었거든. 즉 사무라이들. 걔네 특정 집단만 이제 무력을 가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총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의 사무라이 특정 집단에서 일반 대중으로 그 대상이 퍼져나갔다. 그 다음은 뭐 공통적인 거죠. 여러 동아시아의 개혁들이 마찬가지인 대로 근대 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공장도 세우고요. 물품을 나를 철도도 건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대적 학교도 설립하고요. 다양한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메이지 유신은 점점점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중국은 실패했지만 메이지 유신은 성공을 하게 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반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돼. 아니, 지금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우리 국민들의 발언, 우리 국민들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걸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국민의 국가 정책 참여를 위한 의회를 설립해 주세요 라는 요구가 점점점 높아지게 돼. 즉 나라는 이제 잘 돼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국민의 권리가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회를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뭐였냐면 바로 메이지 헌법을 선포하는 거야. 메이지 헌법을 정부는 그래 너희가 뭐 정치 참여하고 싶으니까 뭐 의회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거 알겠어.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을게 한 게 바로 메이지 헌법이에요. 자, 그럼 메이지 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이 기말고사 화이팅이라고 적어놨지. 자,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메이지 유신 집중해서 봅시다. 자, 우선 제3조를 보면 천황은 너무나도 신성해. 너무나도 신성하기 때문에 침범할 수가 없다. 천황의 권리는 침범할 수 없어. 이거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성불가침. 너무 신성해서 불가하다. 뭐가? 침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성불가침의 존재라는 걸 규정지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제국의회를 소집은 하겠지만, 즉 제국의회를 설립은 하겠지만 천황이 개회, 폐회, 정회 및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지. 두 번째 내용은 의회를 설치시켜 줄게. 그 대신에 천황이 운영에 개입할 수 있어. 요거를 헌법에 규정 지은 겁니다. 아까 생각해봐. 메이지 유신 자체가 애초에 하급 무사들이 천황 중심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그냥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황이 그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끔 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천황이 육해군을 통솔한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지 헌법의 결과, 메이지 헌법이 선포되면서 그 결과 천황 중심의 입헌체제,
그러니까 천황이 중심이 되고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입헌 체제가 누구 위주로 돌아갔다? 천황 중심으로 돌아갔다. 입헌 체제이긴 하지만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통치하지만 그 헌법의 내용이 다분히 천황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황 중심의 입헌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메이지 헌법의 한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것이지, 즉 천황의 권력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강화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자,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점점점 강해진 일본은 어떻게 해서 이제 대륙을 침략하게 되었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대륙 침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첫 번째 중국, 청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청일전쟁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얘들아 1학기 때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청일전쟁 중요하거든요.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수업하도록 할게. 자, 배경을 보면 우리 기억나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청일 간의 갈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청과 일본이 야, 조선이 각자 우리 거라, 지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와중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군대와 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승리했고, 자, 어떤 조약이 체결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자, 시모노세키 조약의 그 조문은 조약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 중국을 배울 때 거기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어떤 조약의 내용보다도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보면은 막대한 배상금과 일본이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기억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도로 표시해 줄게요. 자,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랴오둥 반도고요. 밑에 있는 섬이 타이완, 지금의 대만입니다. 이 지역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일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은 이제 내 앞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러시아고요. 이런 러시아가 주도했던 것이 바로 삼국 간섭이야. 말 그대로 세 개의 국가가 일본에게 간섭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때 당시에 일본은 중국을 전쟁에서 이기면서 라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획득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작았다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안이 꼽게 봤던 누가 나타나냐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나타나. 이때 당시 대표국은 러시아였어. 러시아는 일본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요. 야, 너 요즘에 너무 까분다. 야, 다시 중국한테 돌려줘. 네가 뺏었던 땅 중국한테 돌려줘. 이러한 압력을 넣게 되고, 이러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아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얻었던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청일전쟁이었어. 자, 이제 얘들아, 하나 남았다. 마지막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야. 자,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국 간섭 이후에 일본은 러시아가 너무 미워. 왜냐면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점점 뻗치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러시아가 간섭하면서 일이 틀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적개심이 들 수밖에 없었겠지. 특히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러시아가 야, 너 저번에 나한테 깨진 거 기억 안 나냐? 야, 조선은 내 거야.
야, 길고 짧은 건 직접 확인해 봐야지 라고 서로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 옛날에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 제국주의 공부할 때 영국이 인도와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가 남하를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먼저 영국이 차지함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했다. 요런 내용 우리가 배웠을 텐데, 요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가 커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있던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어서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와중에 결론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대판 싸우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이 결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어. 일본의 승리는. 자, 일본의 승리로 인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랍니다.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조선. 이때 당시엔 또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일본에게 인정한다. 러시아가 일본, 너희가 조선 먹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라오둥 반도와 사할린 일부를 획득하게 되면서 일본은 점점점 이제 대륙 침략에 대한 야욕을 뿜뿜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그때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중국이 영국에게 아편 전쟁에서 털리면서 서양의 무기, 서양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었는데, 페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본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개항의 결과 막부의 권위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붕괴되면서 개항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점 쌓이게 되는 와중에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수립을 위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쿠데타가 성공해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했던 개혁적인 내용에는 지방에 직접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높였고, 징병제를 실시해서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했으며, 그 다음에 공장이나 철도를 건설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국가는 강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회 설립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요. 자, 그로 인해서 대응으로는 메이지 헌법이 있다. 메이지 헌법을 선포하면서 그 내용에서는 아까 천황은 불가침한다. 그 다음에 천황이 의회 운영에 간섭이 가능하고 육해군을 통솔한다. 요런 천황 중심의 입헌체제가 수립되었다. 자, 이러하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점점 강해진 일본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털게 되는데요. 중국을 공격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었고요. 랴오둥 반도와 대만을 얻게 되었으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국가가 삼국 간섭을 일으키면서 일본은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삼국 간섭 때 러시아가 일본에게 했던 그런 보복에 의해서 굉장히 불만과 적개심을 쌓아가고 있던 일본은 결론적으로는 영국과 손을 잡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었고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25분 동안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